기출필수지문과 유사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 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단원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2번. 수익환원법은 상업용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기업가치평가, 비상장채권, 기타 수익성자산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 3번. 조소득승수법은 총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영업경비, 저당지불액, 영업소득세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4번. 직접환원법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평가 방법으로 순영업소득의 적절한 환원 이율로 할인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5번. 자녀환원법은 순영업소득을 토지의 소득과 건물의 소득으로 나누고 이러한 소득을 각각 토지 환원 이율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6번. 전통적 소득접근법 및 자녀환원법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채 서비스나 영업소득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7번. 저당지분환원법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공제한 나머지 세전현금 수지를 할인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8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공제한 세후현금 수지를 할인율로 할인하여 지분가치를 할인하여 지분가치를 구한 후 저당가치를 합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9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가장 높게 인정되는 평가기법이다. 10번.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중요한 요소로 순수익, 환원이율, 환원방법이 있으며 이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라고 한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수익가액의 기초가 되는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이 얻은 과거와 현재의 순수익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순영업소득을 예측하여 구하게 된다. 12번.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상부동산으로 구하는 직접법, 사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법, 복합부동산 관련 토지와 부동산의 수익 배분하는 수익배분 이론의 원칙인 잔여법이 있다. 13번 환원이율이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로서 장래 기대되는 순영업소득을 환원하여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이다. 14번 환원이율은 장래의 순영업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이율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환원이율이 커지면 수익가격은 낮아지고 환원이율이 작아지면 수익가격은 높아진다. 15번 환원이율은 일종의 요구 수익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투자액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16번 자본 수익률이란 부동산의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로서 이자율, 수익률, 무위험률로 표현된다. 17번 자본회수율이란 매 기간 회수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이며 감가상각률, 위험할증률, 위험보상률로 표현된다. 18번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19번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20번 필요재경비란 일정 기간의 대상부동산을 임대하여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말하는데 영업경비를 포함하여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필요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조세공과 공실손실액, 대손준비비, 정상운전자금이자가 있다. 22번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길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정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23번 임대사례비교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임대사례 자료는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첫 해에 지불되는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24번 수입방식의 수입분석법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25번 수입분석법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한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주거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수입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다. 26번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27번 원가법은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에 적용하고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나 소경목림인 경우 원가법을 적용한다. 28번.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산지와 임목의 일괄평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과수원, 자동차, 동산, 상장주식, 상장채권이 있다. 29번. 수익환원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로 수익이 예상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및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이다. 30번.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감정평가할 때 의뢰인과 협의사항으로 의뢰인, 대상물건, 목적, 기준 시점, 조건, 기준가치, 자문, 수수료 및 실비가 있다. 32번.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3번. 표준지 공시지가위, 표준지, 선정기준은 지가위,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다. 34번.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표준공시지가이다. 35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36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7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다. 38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39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40번.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5절 기출문제입니다. 1번. 연간 예상 총수익이 100만원, 연간 예상 총비용이 30만원, 연간 할인율과 자본회수율이 각각 5%와 2%라고 할 때 수익환원 방법을 이용하여 수익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13회. 1. 2천만원 2. 8천만원 3. 100만원 4. 1000만원 5. 500만원
키포인트, 수익가액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16회 유효총소득 1억 원, 유지관리비 2천만 원, 화재보험료 300만 원, 소득세 1,000만 원, 수도세 200만 원, 전기료 300만 원, 재산세 2천만 원, 부가서비스액 1,000만 원. 1. 3,200만 원. 2. 4,200만 원. 3. 4,900만 원. 4. 5,200만 원. 5. 5,700만 원. 키포인트,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여 구한다. 단 소득세와 부채서비스액은 운영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4,800만 원이 영업경비가 되어 5,200만 원이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7회. 1. 분해법. 2. 요소구성법. 3. 시장추출법. 4. 투자결합법. 5. 에루드법. 키포인트,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의 방법에 해당한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32회. 가능총소득 7천만 원.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40%, 환원율 10%. 1. 2억 4,500만 원. 2. 2억 6,600만 원. 3. 3억 8,500만 원. 4. 3억 9,900만 원. 5. 4억 2천만 원. 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30회. 가능총소득 8천만 원.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영업소득세 300만 원, 부채서비스액 500만 원. 수선유지비 400만 원, 화재보험료 100만 원, 재산세 200만 원, 환원율 10%. 1. 5억 7천만 원. 2. 6억 원. 3. 6억 5천만 원. 4. 6억 7천만 원. 5. 6억 8천만 원. 키포인트,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가 영업경비이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검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1.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선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한다.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한다. 5.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키포인트,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법,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31회. 1. 과수원, 공시지가기준법. 2.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3.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4.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5. 건물, 원가법. 답은 1번입니다. 8번.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3.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상가액의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키포인트.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으로 산술평균은 잘 사용하지 않고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27회.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 1.2억 원.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 1.1억 원.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 1.0억 원. 가중치, 원가 방식 20%, 비교 방식 50%, 수입 방식 30%를 적용함. 조정 방법 가중치 부여. 1. 1.09억 원. 2. 1.10억 원. 3. 1.11억 원. 4. 1.12억 원. 5. 1.13억 원. 답은 4번입니다. 10번. 표준공시지가의 이해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1.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이해 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해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성명 및 주소, 표준지위, 소재지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 이용 상황, 주위 환경 및 교통 상황, 이해 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 3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공 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해 신청을 할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디귿,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리을, 도시, 군사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미음, 국세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1. 기역, 디귿. 2. 니은, 리을, 미음. 3.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키포인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3회. 1.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2.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4.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 기준. 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선정. 키포인트, 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1.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다. 2.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4.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5.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해 신청 절차가 있다. 키포인트,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2회.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2.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를 아니할 수 있다. 4.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키포인트,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